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최근 장세는요, 참 좋습니다. 좋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수박 장세.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 이걸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좋다, 나쁘다의 관점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좋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결국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디프리 파동이 나오고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강력하게 예고해드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명인들의 복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제 앞서서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전문가님이 제약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맞다. 저도 동감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조금 오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결국 최근 장세의 기본 컨셉이 종목 장세라고 했을 때는요.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은요. 반드시 제약 바이오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흐름이 그래요.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안고서 미국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떴는데 이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탑픽 종목으로 이제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펩트론, 랩진오믹스, 그 다음에 휴메딕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특히 제가 강력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아카데미를 했는데 아카데미에서 라인업으로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3월 이후부터 진행됐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못지않은 수익률, 사실 지금까지 또 터져 나온 수익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수익률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윗불, 아랫불.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어떤 시세 흐름을 주도했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랩진오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고 밑에서 불 붙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7월 25일 날 유튜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7월 25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딱 한 종목 추천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추천주를 가지고서 돈 벌어서 그 다음 날 있을 아카데미에 수강 신청해라 라고 하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유나이트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트 제약이 그때 당시 한 25,000원대 저점에서 했거든요. 지금 3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죠. 이게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이렇게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유나이트 제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밑에서 꿈틀대는 종목들의 경우가 오늘 이제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윗불, 아랫불. 그러니까 위에서 끌어주는 종목이 있고 또 밑에서 지금 들글들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제가 이제 지난주, 지난주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2차 전지에다가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좀 시각을 넓혀서 이 핵심 섹터 중심에 대응을 하자. 그 흐름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 흐름 속에서도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움직였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시장 흐름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는 말이에요. 시장은 체크할 게 오히려 단순해요. 변동성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변동성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여전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제 금융 불안이 여전히 유효해요. 금융 불안이 유효하면서 어저께 이제 그 은행들, 지방은행들의 경우 이제 신용등급 하향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파가 뭐냐면은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어떤 그런 파산 이후에 미국 시장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그 미국의 물가 수준이
연준에서 이제 올 연초에 목표치로 잡았던 2%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미국의 매파 쪽에서는 0.25%포인트의 어떤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는 그 흐름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게 여러분께서 지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즉 수박장세.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은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안에서는 이제 여름의 막바지 국면인데요. 빨갛게 달아오르는 종목군들이 결국 마지막 휘날레를 쳐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월, 9월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수익률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사실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준선. 기준선이 뭐예요? 33일 이동평균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이평선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빨간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연출되는 것이지 어떤 추세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등락이 연출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망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과 최근에 크게 늘어났던 주식형 수익 증권을 기준선으로 해서 수익률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장세를 뭐라 그러냐면요. 바텀업 장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텀업 장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세 대응의 어떤 기준점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탑다운 방식의 대응과 바텀업 방식의 대응.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 경기 사이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경기 흐름 속에서 어떤 업종이 좋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업종에 관련된 종목을 공략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의 대응 포인트라면 그건 결국 뭐냐. 지수의 방향성과 연관된 종목들. 뭐 이런 그 대응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냐. 수박장세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바텀업 장세라는 거예요. 바텀업 장세.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바텀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어떤 산업의 동향과는 별개로 종목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종목의 수급의 흐름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 흐름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되고 수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바텀업 종목 장세라는 얘기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박 장세의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결국 배경은 뭐냐? 바텀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의 가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됐을 때 현재 시점에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시장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그러면 그 흐름들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급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 머물러 있는 고객 예탁금 한 53조, 54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53조, 54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객 예탁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활동계좌예요. 활동계좌. 그러니까 활동계좌라는 얘기는 53조 원이 장세가 안 좋고 종목이 그다지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53조 원은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있는 신규로 들어와 있는 어떤 주식형 수익증권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신규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배팅이 들어간 돈들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선순환 작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흐름은 그 흐름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종목 장세의 리그가 연출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의 어떤 성장 스토리,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향후의 어떤 그런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도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들 종목군들이 수급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성장 테마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뭐냐. 시장의 어떤 종합주가지수가 어저께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오히려 어저께 종합주가지수 빠질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이건 사야 된다. 제약바이오 무조건 사야 된다. 담아야 된다. 어제 지수 빠지고 그럴 때 같이 동달아서 빠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지수가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핵심 섹터들의 경우도 같이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시장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저가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핵심 섹터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시장의 수요 상황이 넉넉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런 수급 장세에서는요. 결국 두 가지만 제가 걱정하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그 핵심 섹터가 과열 흐름을 보이느냐라는 부분들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거래량이 막 터져버리느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지금 대응을 할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 핵심 섹터 중심의 배팅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저것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얘도 보고 쟤도 보고 그러면은요, 안 됩니다. 지금은 딱 제가 최근 한 2달 동안 계속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요.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그 선발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미리 어저께 다 얘기를 드렸어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33일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리바운드가 들어온다. 33일선에서 배팅하고 한 5% 10% 정도까지 오면 또 한번 때려라. 그렇게 단기 플레이를 해라.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사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장이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꽃놀이패 장세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부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는 것이 너도 나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 이제 약간 너도 나도에서 약간 가세를 하고 있는 또 업종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화장품 업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압축된 섹터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있는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장은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100포인트, 200포인트 올라가는 장세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짭짤한 수익률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의 흐름을 좀 한번 보면은요. 종목의 흐름은요, 결국은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섹터와 업종이 움직이면은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할 때도 그 구간별로 탑픽 종목군, 그 후발주 종목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배팅 대상 종목은 탑픽 종목이 된다. 그래서 순서를 계속해서 저는 정해드리잖아요.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럼 지금 탑픽 종목이 뭐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지난주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가령 그래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어느 자리였냐면 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수요일 날 보면은 주가가 빠졌는데 수요일 날 주가가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한 번 더, 그죠? 목요일 날 한 번 더 이날이죠. 한 번 더 밀어내리고 그다음에 21,000원에서 얼마까지 왔어요? 33,000원. 여러분 참 장이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방송만 들으셨어도 지난주 수요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 딱 뽑아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이거 핵심주 무조건 배팅을 해야 된다. 그 다음날 얼마까지 왔습니까? 21,000원짜리 주식이 오늘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3만 얼마입니까? 3만 3,000원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왜냐하면 종목의 선순환 과정이 연출되고 이 핵심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료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재료 이전에 시세 흐름은 지난주의 경우에 다들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림목을 줬단 말이에요. 저가에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거래량 죽이면서. 그 흐름이 다시 재판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보세요. 유한양행의 경우도 보세요. 유한양행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목요일 날 한번 들어줬다가 한번 밑으로 이제 흔들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얘는 11선 딱 맞고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보면은 대부분의 차트의 흐름이 선순환 과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휴메딕스의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33일 써서 딛고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사실 조정 잘 보였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랩지노믹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조정 잘 보이고 있을 때 딱 사라. 오늘 여러분들 26%짜리 수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수익률이 뭐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사 여기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 흐름.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바디텍 매드 같은 종목들. 이게 전부 다 지금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부 다 보면은요, 사실은, 대중들이 막 2차 전지에 열광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막 열광을 하고 있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라 했어요? 그것만 보지 말고 폭넓게 보면은 제약바이오를 반드시 봐야 된다. 예. 얘네들이 한번, 왜냐하면 종목 장세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그 수익률 장세가 연출될 때 제약주만큼 사실 수익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바디텍 매드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습니까? JW 중해제약. JW 중해제약의 경우에는요, 어떤 재료도 재료지만은 지금 그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JW 중해제약도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시세 그룹 속에서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지금 강한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의 경우도 이 보시면은요,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전부 다 눌림목 줬어요. 거래량 죽이고, 그리고 오늘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당분간의 흐름에서는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빵빵빵 터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조정 줬다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 위에 있는 애들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위에 있는 애들만 보는데 밑불들도 보셔야 돼요. 밑불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세가 막 터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이고, 밑에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제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유나이트 제약의 경우도 최근에 3일 동안의 흐름에서는요, 사실은 눌림목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기본적인 어떤 테마 흐름이라든지 섹터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뭐 휴마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대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은 저 위에 있는 형님들이 빵빵 날아가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나는 언제가 그러지만은요, 얘네들 지금 제가 볼 때는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종목들, 사실 제약바이오의 경우는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선택을 하고 이제 골라내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분류별로 분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한때는 이제 나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뒤에 있는 종목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이 랠리의 흐름은 이어진다. 이때 돈 버셔야 돼요,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좀 손가락 빠셨던 분들의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도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강한 배팅을 가져가도 된다. 아직까지 과열지구는 아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는 종목들 많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뭐 시세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제 어저께 제가 명예들의 복귀를 하면서도, 명예들의 복귀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이게 추세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32선이.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32선까지 딛고 난 다음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단기 대응이에요. 단기 대응. 왜냐하면 이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위에 꼬리를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게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는 아직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이외에 대안이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서 단기 플레이를 하지만은 지금 걸출한 대안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2차 전지만한 주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막 20%짜리 30%짜리 수익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2차 전지에서도 수익을 내신 분들의 경우는요, 조금 덜어서
얘네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 타시면은 돈 버셨던 분들 더 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뭡니까?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33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들어왔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의 경우도 다 어디 있습니까? 33일선에 다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이제 뭡니까? 강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탑픽 종목은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금양,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얘네까지가 탑픽 종목이니까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이들 종목 중심의 단기 대응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좀 완연하게 뒤풀이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이라는 게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도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전에는 같이 집단적으로 움직였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선도주 중심으로 압축될 거예요. 그 선도주가 뭡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탑픽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거는요. 3.13일선하고 좀 멀어져 있잖아요. 이건 하나 열려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죽이는 자리에서의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이 이제 21선 딛고서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탑픽 종목이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자면은 제약바이오 1번,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아직까지 2번,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3번이거든요. 그런 순으로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거나 대응을 할 때 포인트로 정해놓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의 경우가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33일선에 오던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33일선을 깬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반도체 랠리는 어느 정도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의 흐름을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그 석유 화학 관련주들의 경우가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것저것 다 보지 말자는 측면 속에서 지금은 이 압축된 핵심 섹터 중심으로만 보자. 그리고 한 가지, 저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종목 장세의 화려한 흐름이 끝나게 되면은요, 다시 지수의 흐름은 저는 9월 달로 들어서면서 약간 조정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곧버스가 지금 2,500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일부 비중은요, 요거 좀 담아놓고 가을을 맞이해도 크게 무방하다. 왜? 종합주가 지수가 저는 강하게 올라가는 쪽보다는 좀 약간 9월, 10월 달에는 하방 쪽으로 보거든요. 라고 했을 때 곧버스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은 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급등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제약바이오가 다크호스가 될 겁니다. 항상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꽃놀이패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타켓을 잡은 것은 시세의 해계의 모니를 잡은 것은 제약바이오다.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 흐름에다가 여러분께서 포커스와 포인트를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종목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핵심 섹터 중심으로 순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강한 쪽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또 약간 눌림목 들어올 때는 뭐 가령 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섹터 4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에서 저가 공략을 하면 단기 수익은 주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절대 아직까지 관심의 끈은 놓지 마세요. 특히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 앤 홀딩의 전략 유효합니다. 그러나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얘기 요즘 탑픽으로 보면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콜마라든지 에이블 CNC라든지 저 휴메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중심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탑픽형 핵심 섹터 중심으로 리스트업을 시켜놓는 가운데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좀 덥습니다. 근데 막바지 더위에서 수익률에 불꽃을 피우는 장세다. 거기에 부각되고 있는 핵심 섹터의 경우는 놓치지 말고 공략을 해나가자. 그래서 너무 2차 전지의 어떤 편식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수익률 게임에 적극 동참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